네, KBS 뉴스 특보 시작하겠습니다. 14호 태풍 난마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 남쪽 규슈에 있고 북동쪽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쪽이 아니라 일본 열도를 쭉 따라가는 경로이긴 합니다만 그 영향권이 워낙 넓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지난번 태풍 때 피해를 입었던 영남 지역에 또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태풍의 경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을 연결해서 종합적인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진규 분석관님 나와 계시죠? 자, 태풍 남마돌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얘기를 해볼까요? 네, 현재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서 현재 태풍 위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은 현재 조금 전 약 19시에 일본의 가고시마 부근에 상륙을 한 뒤에 현재는 가고시마로부터 약 90km 떨어진 북쪽 육상을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동 속도가 북쪽으로 시속 약 25km의 그런 속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태풍은 이와 같은 추세를 이어가며 점차 조금 더 북쪽으로 이동한 뒤에 북동쪽으로 전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의 중심 기압이 935에서 940헥토파스칼 정도로 강한 세력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태풍의 중심 반원에 불고 있는 이 강한 바람은 초속으로 따지게 되면 약 49m, 그리고 시속으로 따지게 되면 약 170km에 육박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태풍의 현재 강도는 매우 강한 그러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태풍의 강한 이 강풍 반원이 약 400km에 육박하게 되면서 벌써 우리나라 이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는 이러한 태풍의 최외곽의 강수 영향에 현재 들어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부터 영향을 받고 특히 내일 새벽부터 고비라고 하던데 방금 전에 그 영남 지역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지역이 구체적으로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현재 나가 있는 태풍 정보를 조금 더 상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풍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반짝반짝하는 붉은색 점인데요. 앞으로 내일 새벽, 그리고 내일 오전, 그리고 낮으로 이동하는 이 경로가 가장 우리나라가 태풍에 근접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새벽부터 낮 사이가 이 태풍의 가장 강한 바람에 우리나라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가장 위험한 구역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분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태풍 흰남노 때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이번에 또 피해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지역, 영남 지역 비바람이 얼마나 오고 또 어떤 주의가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강풍 반원에 들고 있는 이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약 총 강수량이 150mm 정도로 매우 많은 비가 동반이 되고요. 시간당 30에서 60mm 정도의 매우 강한 비가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바람도 순간적으로 초속 35m에 육박하는 매우 강한 바람도 동반이 될 것으로 보여 이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는 특별한 대비가 더욱 필요한 그런 상태라고 보입니다. 특히나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해상의 높은 물결에 대한 예측을 살펴보시면 우리나라 이 남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태풍이 이동해 나가는 경로가 20일까지 북동쪽으로 멀리 떨어지지만 태풍으로부터 불어드는 동풍과 북쪽에서 불어드는 강한 북풍류가 함께 모여들며 우리나라 동해상과 남해 동부해상을 중심으로는 최대 파고가 약 10m에 육박하는 매우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여 월파에 대한 주의도 각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해상도 안전하진 않습니다. 건조 공기가 이와 같이 20일까지 내려앉으며 서해상을 중심으로도 최대 5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여 이 동해상과 아울러 서해상도 앞으로 높은 물결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예보분석관 우진규였습니다. 네, 기상청에서 종합적인 상황을 보셨습니다. 자, 보신 대로 태풍 남마돌은 일본 규슈에 상륙을 했고 계속해서 이제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북동쪽이라는 것은 결국 남쪽에서 시작을 해서 일본 열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지종익 특파원, 태풍 피해가 어떻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전 태풍 흰남노 때처럼 특히 강풍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고시마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오늘 크레인이 부러지기도 했고요. 이 간판 같은 시설물이 곳곳에서 떨어지고 상점 유리가 깨지거나 나무가 부러지는 등의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강풍에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고요. 이 수만 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정전 피해도 있었고 규슈를 오가는 신칸센을 비롯해 하늘길과 뱃길 모두 끊겼습니다. 난마도는 이후 일본 열도를 따라 북동쪽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할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지금도 규슈 남부를 중심으로 넓은 범위의 강한 비바람을 뿌리고 있고 호우경보와 폭풍, 해일경보 등이 발효돼 있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많은 곳엔 500mm의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도 있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특히 규슈와 인근 지역에 오랜 시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각 지역에 나가 있는 KBS 기자들을 연결해서 대비 상황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진 제주도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신익환 기자가 나가 있죠. 사고 소식이 들어와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는 지금 제주시 용담동의 해안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남성이 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곳인데요. 해경과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한 결과 조금 전인 밤 11시 10분쯤 해당 실종자를 찾은 상태입니다. 낚시객이 파도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건 저녁 7시 50분입니다. 해경은 곧바로 수색에 나섰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해경이 물 위에 떠있는 실종자를 발견했지만 3, 4m의 높은 파도로 구조정 투입을 비롯해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구조 작업 중에는 해경 대원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해경은 이 헬기 등을 투입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은 상태입니다. 신 기자니까 정리를 해보면 그 실종자의 신원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실종됐던 그 남성이 지금 발견한 그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낚시객이 실종됐다는 이 접수가 되고 해경과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진행했지만 파도가 높아 굉장히 이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결국 소방 헬기를 투입해 이 낚시객을 이 실종자를 찾았고 하지만 현재 이 남성이라는 것만 확인이 됐을 뿐 이 나이 등 정확한 신원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신원 확인은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겠군요. 자, 태풍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신 기자가 9시 뉴스 때도 같은 장소에서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좀 비바람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곳은 비는 내리지 않고 바람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동부와 남부 앞바다에 이 태풍 경보가 발효된 상태고요.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에 제주 해안에서는 폭풍 해일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해안가 침수와 시설물 파손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5에서 40mm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고 현재 강우량도 아주 적어서 비보다는 바람 피해에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비상근무 2단계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해안가나 저지대 출입을 통제하고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풍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간판이나 공사장,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에 대해 사전 조치를 했고요. 강한 바람에 따른 농작물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제주 해상에 풍랑특보 등이 내려지면서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9개 항로 여객선 12척 중 1개 항로 한 척만 운항을 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내 항포구에는 어선 1,900여 척이 대피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용담동 해안도로에서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특히 부산은 이달 초 태풍 흰남노가 왔을 때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 피해 그리고 월파 피해가 많았습니다. 월파는 파도가 넘어오는 것을 말하죠.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데 또 태풍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기자가 계속 수고를 하고 있는데 어두워서 지금 잘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제주도는 아까 비가 내리지 않았고 바람이 많이 분다 했어요. 이 기자가 있는 부산은 어떻습니까?
네,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태풍급이라고 할 만큼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빗줄기도 굵어졌는데요. 부산은 현재 부산 전역과 모든 바다에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곳 해수욕장으로 밀려드는 파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순간적으로 불어오는 돌풍의 위력이 상당합니다. 부산 남구 5, 6도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8m의 강한 바람이 관측됐고 지역 곳곳에서 초속 20m에 가까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풍 탓에 부산 소방 재난본부에도 20여 건의 신고가 접수돼 구조대가 안전 조치했습니다. 예, 비바람이 벌써부터 상당하군요. 자, 아까 말한 대로 부산은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 피해, 월파 피해가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부산의 경우 순간 최대 풍속이 이 태풍 흰남노 당시 기록과 비슷한 초속 35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바다 물결은 최대 7m까지 일 수 있어 이 월파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미 해안가와 맞닿은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지역 곳곳에서는 해수욕장은 물론 월파 피해가 우려되는 마린시티와 미포, 청사포, 밀락 수변공원 등의 차량과 보행을 모두 통제했습니다. 상습 침수구역인 동래구 온천천의 새병교, 수연교, 연안교 등 하상 도로도 통제됐습니다. 태풍이 부산에 가장 근접하는 시각은 내일 오전 11시쯤으로 전망됩니다. 부산시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태풍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현 대비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내일 부산의 모든 학교는 원격 수업을 진행하며 1,500여 곳의 어린이집은 휴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태풍에 따른 비는 내일 오후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내리겠고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남 창원시 마산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경남 지역에도 10개 시군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이대환 기자가 나가 있죠. 지금 이 기자 마산항에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마산항에도 밤이 깊어지면서 비와 바람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태풍을 피해 항구에 정박한 배들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단단히 묶어놓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경남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순간 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통영 매물도 초속 23.6m, 거제 서이말 22.9m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경남은 창원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고성, 남해 등 10개 시군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경남 해안에는 내일 낮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와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최대 10m로 매우 높게 일어 방파제나 해안도로는 위험하겠습니다. 경남의 모든 지역에도 산사태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는데요. 앞선 태풍으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 위험 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대피한 주민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네, 경상남도는 거제, 양산, 사천, 고성 4개 시군 주민 100여 명의 대피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거제 해안가 주민 3명과 양산 원동면 주민 3명은 이미 대피를 완료했습니다. 강풍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6시 반쯤 거제와 김해, 사천에서는 소형 전봇대와 간판의 안전조치를 요청하는 신고가 모두 11건이 들어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경남에서는 거제도로와 김해 세월교, 창원 주차장 등 모두 120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내일 단축 수업이나 원격 수업, 휴업 등 학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39사단은 내일 마산 지역 예비군 훈련을 취소했습니다. 경남 해안가는 내일 새벽까지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 시각 이후 해안지대 접근이나 선박 대피, 농작물 보호를 위한 작업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마산항에서 KBS 뉴스 이규환입니다. 네, 이번에는 울산입니다. 이달 초 태풍 흰남노가 왔을 때 피해를 많이 입은 곳으로 언급되는 지역들이 포항, 경주, 울산, 부산, 제주 이런 곳들인데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뉴스특보에서 취재 기자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최희지 기자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희지 기자, 비가 어떻게 많이 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곳 강변에는 세찬 비바람이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비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서 태풍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데요. 울산에는 밤 9시를 기해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지금부터 내일 낮 사이 시간당 30에서 60mm의 폭우와 함께 순간 최대 초속 25에서 35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울산의 만조 시각은 내일 새벽 2시 57분인데요. 이 시기 폭우가 겹치며 태풍 흰남노 때에 이어 또다시 강물이 불어 넘칠 우려가 큽니다. 네, 지금 최 기자가 나가 있는 그 태화강, 여기가 많이 언급되는 곳이잖아요. 태풍이 올 때마다 자주 범람하고 주변에 침수 피해가 나는 그런 곳인데, 자, 대비를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이곳 강변 주차장과 산책로 등에는 접근이 모두 통제된 상태입니다. 이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이곳 강변 주차장에 주차된 차들도 낮부터 속속 다른 곳으로 이동 조치가 됐습니다. 울산시는 이곳 주변 90여 가구에 물막이판 320여 개를 지원하고 이 주변 아파트에 물막이판을 설치하라고도 권고했습니다.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큰 피해를 본 태화시장에는 수중 펌프와 양수기, 모래주머니가 배치됐고요. 지하에서 영업하는 노래방과 카페, 게임장에는 영업 중단이 요청됐습니다. 울산시는 폭우로 침수가 우려될 경우 북구 강동, 울주군 양동, 신암, 무동 등 80여 가구 130여 명을 대피시킬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친인척 집이나 숙박업소로 우선 대피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경로당 등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내일 등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원격 수업 전환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은 울산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이 모두 정상 운항했지만 내일은 4편이 결항됩니다. 동해남부선 광역전철은 태풍 경로나 영향에 따라 내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사이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중요한 일정이 있는 고객은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태화강변에서 KBS 뉴스 최유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하 주차장 참사가 있었던 포항입니다. 이재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려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또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주민들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자, 포항은 안혜리 기자가 계속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 기자가 지난번 태풍 때 침수 피해를 입었던 그곳에 지금 가 있는 거잖아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태풍 흰남노 때 침수 피해가 컸던 이 경북 포항시 남구 제네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의 경우 당시 성인 여성의 어깨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동네 가구 90% 이상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태풍 북상 소식이 들려오자 주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은 가로등이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 또 비의 양도 점점 늘고 있어서 주민들은 혹여나 지난 태풍 때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포항에서는 태풍 흰남노 때 상가와 도로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나는 등 피해가 컸는데요. 이 때문에 경상북도는 이번 태풍 대응을 위해서 재취약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어선 등 선박 3천여 척이 대피를 완료한 상태고요. 오늘 오후부터는 포항 울릉강 여객선이 통제됐습니다. 특히 지난 태풍 때 주민들을 구조하고 수해 복구 작업에 나섰던 해병대 1사단은 포항 2개 소방서에 장갑차 10대와 고무보트 20대를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포항은 특히 지난번 태풍 때 지하주차장 참사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었는데 참사 이후에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른바 차수판, 차수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차수판은 말 그대로 이제 물을 막아주는 장치를 말하죠. 그 사이에 포항 지역에서 차수판 설치가 좀 됐습니까?
네,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차소판이 이 지하주차장에 추가로 설치가 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임시 방편으로 이 저지대나 냉천과 같은 하천 인접 지역에 물막이와 모래 주머니가 설치가 됐습니다. 흰남노가 북상할 당시 포항 제철소도 가동을 전면 중단할 만큼 피해가 컸는데요. 또 포항 철강공단의 철강 기업체들도 건물이 무너지고 장비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도 복구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코를 포함한 포항 기업체들이 이번 태풍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파손된 구조물과 출입문, 옥외 크레인 등을 단단하게 결속해 강풍에 대비하고 있고 인근 하천인 냉천의 범람에 큰 피해를 본 수전 변전소와 아변 라인에 모래 방수벽을 설치했습니다. 또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새벽부터 낮 사이 모든 실외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포항은 태풍 흰남노 때 도심 하천이 범람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따라서 저지대 주민들은 대피소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여객선 운항이 일부 통제되고 항공편도 일부 결항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오늘 저녁 7시 30분 기준 전국 공항 국내선 12편이 결항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객선은 경남 삼천포, 제주 노선 등 9개 항로 12척의 운항이 중단됐고 120척이 피항한 상황입니다. 열차 운행도 차질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34편의 운행이 중단되거나 구간이 조정됩니다. KTX와 동해선 전동 열차는 태풍 경로와 영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KBS 재난미디어 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재난안전지도, 이것으로 위험 지역이 어딘지 살펴보고 대비할 부분들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정은 기자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정은 기자, 지난번 태풍에 이어서 이번에도 영남 지역이 우려가 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우리가 언급할 수 있겠습니까? 네, 먼저 울산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은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내일 정오쯤이 만조 시각과 겹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울산 태화강 쪽은 저지되어서 침수 가능성이 가장 큰데요. 6년 전에 이 태풍 차바가 왔을 당시에도 침수 피해가 났던 곳입니다. 이곳은 울산에 있는 이 우정지구인데요. 이곳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랏빛으로 표시된 곳이 모두 침수 위험 지역입니다. 주변에 우정시장이 있고 또 태화시장 등 상가시설은 물론 아파트 등도 이렇게 밀집이 돼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미리 대피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흰남노 피해가 가장 컸던 경북 포항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항에 있는 대화지구인데요. 이곳은 대화천의 제방 높이가 낮아서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침수 위험이 큰 지역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쪽이 바다고요. 대화천이 이어져 있는데 이곳 주변에 농경지가 있고 또 주택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곳은 꼭 침수 피해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먼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부산 지역입니다. 이곳도 위험 지역인데요. 특히 강풍 피해가 우려됩니다. 부산에 있는 수영만 지구, 마린시티가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높은 파도가 넘어와서 도로와 건물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있는 KBS 재난안전 CCTV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영만 지구의 지금 모습인데요. 바람이 강해지면서 카메라가 가끔씩 흔들리고 또 파도가 높게 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고층 빌딩이 많아서 빌딩풍이 불면 유리창이 파손되는 그런 시설물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기자가 주로 영남 지역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강원 지역,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이죠. 여기도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영동 지역은 물론 이곳 영동 지역은 물론 울릉도, 독도 등에도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강원도 삼척항 주변에 있는 삼척 정하지구를 보겠습니다. 이 삼척 정하지구를 보시면 아래가 삼척항이고요. 이렇게 산이 있는데 산 비탈 주변에 집들이, 주택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곳은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면 지반이 약해져서 붕괴 사고를 유의해야 하는 곳입니다.
있습니다. 또 특히 삼척과 인근의 경북 울진 쪽은 올봄의 산불 피해 지역으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산사태 피해에 꼭 유의하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강릉 지역도 보겠습니다. 강릉의 오른쪽이 바다고 이쪽이 바로 강릉에 있는 금진지구인데요. 해변을 끼고 주택가가 있고 또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보랏빛 표시가 바로 침수 위험 지역을 뜻하는데 비가 많이 올 때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비 피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미리 대비해야 할 부분들을 반복해서 전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짚어보고 마무리를 하죠. 네,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지 얼마 안 돼서요. 지금 현재 약해진 시설물들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이 보시는 사진은 정창삼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 직접 촬영한 경주 피해 현장인데요. 제방 곳곳이 무너져 내려서 흙으로 긴급 복구만 해놔서 많은 비가 내리면 언제든 다시 제방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응급 복구만 마친 곳에 계신다면 비가 내리기 전에 미리 대피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 침수 피해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흰남노 때 포항시 남구에서 지하주차장이 이렇게 침수되면서 인명피해가 컸죠.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차도, 또 지하주차장 같은 지하 공간은 쉽게 침수가 되지만 대피는 어렵습니다.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또 태풍이 지나갈 때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안전한 곳에 머물면서 지자체에서 보내는 재난안전 문자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였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남해와 동해 남부 해상, 영남 해안 지역엔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태풍은 매우 강한 세력으로 일본 규슈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겠는데요. 제주와 영남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현재 영남 해안과 강원 영동 지역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와 영남, 영동 등 주로 동쪽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영남 해안 지역은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남 해안 지역엔 최대 150mm 이상, 영동과 울릉도, 독도엔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영남 해안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또 동해와 제주 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10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지는 뉴스특보와 정규 뉴스 시간을 통해서도 태풍 관련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특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